지난 시간에 마지막 봤던 문제가 161번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 빠뜨린 것 같은데, 요거를 봤으면 이 아이의 모양에서 왜 m이 홀수는 홀수인데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꼴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am 정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분자가 128이잖아요. 그럼 홀수인 m이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꼴이어야 약분됐을 때 정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뒤쪽은 무조건 정수가 되고, 예. 물론 뒤쪽이 정수가 아니어도 앞쪽이 정수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막 우겨본다면 갈 말은 없는데, 근데 이거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꼴일 것 같은데 라고 충분히 추정 가능한 힌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1, 3 뭐 이런 거 되는 거 보고 7 되고 5 안 되는 거 보고 7 되네. 그러면 15겠네. 그 다음 31이겠네.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인 풀이가 아닐까 싶고요. 모든 홀수를 다 하는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걸 힌트로 삼아서 m이 그냥 홀수가 아니고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꼴의 홀수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빠뜨린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하고요. 다음 162번 볼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랄까 얘를 보고 물론 수열의 첫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 17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죠? 이걸 보고 SN을 알면 AN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수열의 합을 알면 일반항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열의 합이에요. 맞아요? n번째 항까지 합이 아니고 2n번째 항까지 합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그마의 모양은 끝나는 위치가 무조건 짝수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저 합은 그냥 단순히 n개의 합을 더블링한 게 아니라 2n에서 끝나야 되니까 두 번째 항까지 합, 네 번째 항까지 합,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열 an을 두 개씩 더하는 거에 n번째 항까지 합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좀 넓히란 말이에요. 홀수번째까지 끝낼 수가 없잖아. 그럼 얘를 SN이라고 생각하면 SN-1은 2 곱하기 N-1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 둘을 빼면 두 개의 항이 남는데 걔가 누구냐면 A2N-2라고 A2N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적어드리면 저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무조건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합이라고요. 홀수에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A2N-2 더하기 A2N-1 더하기 A2N 이렇게 끝날 텐데 이렇게 끝내야 되니까 이걸 수열의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S2n에서 S2n-1을 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A의 2n-1과 A의 2n의 합은 얼마다? 17 곱하기 n에서 17 곱하기 n-1을 빼시면 뭐예요? 17이에요. 제 말 이해합니까? 그죠? 단 얘도 2부터 성립할 거 아닙니까? 1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이 17로 일정한데 2부터 성립하니까 2를 집어넣어보면 뭐부터 시작 가능한 거예요? A3와 A4부터 가능한 거예요. 홀수번째 항과 짝수번째 항의 합이 17이다 이거예요. 저거 막연하게 홀수 짝수 보시면 안 돼요. 홀수번째 항이 더 앞에 있는 항이에요. 짝수번째 항이 더 뒤에 있는 항입니다. 홀수 짝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A2n과 A2n 플러스 1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홀수번째 항은 이 더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수번째 항이 더 앞에 있고 짝수번째 항이 더 뒤에 있을 때 그 인접한 두 개의 항의 합이 1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n이 2부터 성립하니까 A3부터밖에 그걸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나와 조건을 봐볼까요? 나와 조건은 an 플러스 1과 an의 차죠. 이거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게 2n-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수열 한번 만들어 봅시다. AN이 있는데 얘가 첫째 항 안 줬어요. 뭔지 몰라요. 둘째 항은 9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 조건은요. 나 조건은 얘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n이 1부터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나 조건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저건 1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A2에서 A1을 뺀 게 1이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8 아니면 얼마겠니? 절대값이니까 뭐 마이너스 1이 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10? 맞아요? 8도 되고 10도 되죠. 네. 8이 들어가도 되고 10이 들어가도 돼요. (80) 그리고 우리가 뭐도 알고 있냐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여기에 1을 대입한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요. 2부터 성립하니까 S1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할 수 있다. 여기서는 1 집어넣으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얼마예요? 17이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0은 안 되는구나, 8이구나 라는 사실 알았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17이니까 사실상 저거는 1부터 성립한다고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예, 1부터 성립한다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A2가 지금 9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 조건도 만족하니까요.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세 번째 항도 이걸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항이 차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럼 그 다음 항은 차가 3이어야 되거든요. 밑에 제가 지금 적은 건 차입니다. 차. 뒤에서 앞에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에를 빼든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럼 차가 3이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게 12 아니면 6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네. 그런데 여기가 12라고 해봐요. 여기가 12라고 해보면, 자, 이제부터 이제 얘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17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5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둘의 차는 얼마죠? 7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차는 공차가 2인 등차줘야 되니까 1, 3, 5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12가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아, 저희가 12가 아니구나. 여기가 12가 아니고 얼마다? 6이다 이거죠. 그러면 마3인 거잖아요. 그죠? 마3인 거잖아. 예. 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다음 건 17이겠죠? 아니 17이 아니라 합이 17이야 되니까 11이겠죠? 그죠? 예. 네. 그럼 이 차를 또 구해볼까? 얼마예요? 5잖아요? 어떤 생각이냐? 저 차의 절대값을 처리한 이유가 1, 마3, 5, 마7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예. 그래서 얘가 4다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마7일 거고, 맞죠? 예. 다섯 번째 항 나왔으니까 또 메이드 17 하려면 여기가 13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9다 이렇게 우리의 예측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예. 하나고 할 필요 없어요. 물어본 거 확인하러 가 이제. 자, 물어본 게 뭐냐면 짝수 번째 항만 10개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짝수 번째 항이면 9, 11, 13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 항이 9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몇 번째? 10번째 항까지 합에 불과하죠. 그죠? 예. 그래서 시그마 N1부터 10까지 A2에는 2분의 10, 첫째 항이 2배면 18, 9 곱하기 2면 18, 그러면 18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 마지막 푼 문제는 진짜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계속 세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거는 사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뭐가 어렵다라고 하면 얘 해석이요. 얘를 합으로만 해석하면 문제 풀겠어요? 못 풀겠죠.
그죠? 예. 합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 구해보자. 근데 끝난 항 2n번째 항까지라는 얘기는 사실상 무슨 뜻이냐면 항을 2개씩 더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163번 볼게요. 이거 좀 많이 오래된 문제예요. 예. 얘는 풀이법이 약간 좀 독특한데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런 짓을 많이 한 적 있어요. 우리 최근에 푼 문제 중에서 그 문제 기억나나? 그 지수 형태의 식이어가지고 1 무시해도 되는 거? 찾아봐 줄게요. 네. 내가 풀었던 것 같은데 2반이 아닌가? 이반이 아니야 풀었던 것 같은데 최근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나오면 얘기하죠 뭐. 일단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관용적으로. 혹시 국어 지문 같은 데서 본 적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이 좀 더 약간 이과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지수함수가 n이 작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생겼는데 n이 크면 거의 y축하고 평행한 수준으로 증가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y가 아주 크게 변화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런 걸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잘 보면 이쪽이 전부 다 지수고요. 여긴 숫자 1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n이 충분히 작을 때는 저 1이 u임이라는 값이 되지만 n이 충분히 커지면 저 1이 0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 지수함수 위에 올라탄 입장에서 숫자 1 같은 게 눈에 보이기는 하겠어요. 0하고 똑같은 거지. 약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게끔 유도하는 문제들을 평가원에서 몇 번 출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지수함수가 그냥 2차 함수처럼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 진짜 모든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어떻게 빠르게 증가하냐면 밑이 2여도 모든 다항함수 그러니까 차수가 아무리 높은 다항함수 지수함수의 증가속도에 따라갈 수 없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느낌이라 지수함수가 n이 커지면 굉장히 압도적인 그 증가를 갖게 되는데 그거 알아? 그런 느낌을 좀 갖게 해줄게 이런 얘기고 실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뭐 10의 x제곱 같은 거 실제로 그리면 막 그래프가 이따위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따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위에 점 몇 개 잡아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을 이렇게 잡고 좀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집을 보면 10의 x제곱인데 막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문제 풀기 편하라고 그래프를 그냥 좀 약간 낮추는 거죠. 근데 자꾸 그런 그림을 보다 보니 니네가 지수함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지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니네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무료 툴이잖아. 이런 거 가지고 좀 봐보라고. 10의 x제곱 딱 그리면 선생님 인쇄된 거하고 똑같은데 안 똑같아. 위에 가봐. 위에 가보면 진짜 y축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죠. 그죠? 여기다 x제곱 한번 더 그려볼까요? 그래 뭐 10x제곱 더 그려보지 뭐. 이게 2차 함수란 말이에요. 이게 2차 함수인데 뭘 보셔? 선생님 똑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2차 함수의 똑같은 x에 대해서 같은 x에 대해서 y좌표가 어딘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교를 한다는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 여기 40의 위치 보여요? 10x의 제곱이니까 2,40이겠죠. 그러면 요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 y좌표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파란색의 왼쪽에 있는 라인입니다. 예, 걔가 계속 올라가서 저 녹색하고 만났는데 찾으면 언제 찾겠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안 나와 지금. y좌표 지금 74, 8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10x 제곱하고 10x 제곱 비교한 건데 y좌표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x 고작 2밖에 안 되는데 그 지수함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알겠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보시면 경험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귀찮아서 안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수에 관한 식이 있고 여기 숫자 1이 있으면
이 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로 처리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저거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일을 굳이 왼쪽으로 옮겨서 뭔가를 시도하지 말고 좌변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고, 좌변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처리되게끔 좌변이 인수분해 되게끔 줬어요. 이렇게 좌변이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연산은 우리한테 익숙한 연산이 아닙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등식 풀 때 인수분해는 다 왼쪽으로 옮겨서 우리는 0으로 만들으라고 하지 일 놔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일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근데 일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걸 뭘 보고 알으라고? 이거 지수함수에 관한 식인데? 라는 걸 보고 알으라고. 물론 문제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을 가져오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일이 우측에 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저 일을 굳이 데려와서 힘들게 풀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고요. 자, 잘 봐봐. 우리 이제 이 시그마를 구해야 되는데,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합이 AN이라고 했고, 걔를 역수치해가지고 더할 거야. 왜냐면 자연수 합이니까 1보다 큰 값일 거 아니야. 그럼 못 더한단 아니, 더할 수는 있지. 숫자 스텝씩 크니까 이걸 분수 형태로 바꿔서 더해보자, 이런 관점이고. 봐봐. 이 부등식은 인수분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의 k제곱은 어디와 어디 사이 이렇게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 수가 없으니까 n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2의 k제곱 마이너스 4, 이놈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족하는 k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k를 찾는데 k가 1일 때 0 되면서 성립하죠. k가 2일 때 0 되면서 성립합니다. 맞아요? 근데 k가 3이면 8-1은 6이고 8-4는 4이기 때문에 갑자기 숫자가 확 커져서 1보다 무조건 크죠. 자, n이 2일 때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k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요게 이렇잖아요. 이때 해당하는 k를 구해보시면 마찬가지예요. 2하고 3하고 4는 돼요. 근데 5부터 안 되죠. 그지 않냐? 여기서 깨달음 얻었어야 돼. 뭐를? 선생님, 이 결과를 보니까요, 얘를 0이라고 생각했을 땐 결과가 똑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앞쪽에서는 확인을 해야 돼요. 지수가 충분히 커지지 않으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에 따라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외가 초반에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나중 가면 예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초반부터 예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보고 풀어도 되는구나. 이미 결론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얘 0이라고 보고 풀면 어떻게 되냐를 보면 되는데, 이때 k는 n 되고 n 플러스 1 되고 쭉쭉쭉 돼서 그냥 2n까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0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알겠죠? 예. 그러면 an은 n부터 2n까지 합이니까요. 이걸 전 어떻게 할 거냐면 마지막 2n을 n 더하기 n으로 처리할 거거든요. 그럼 n 더하기 0부터 n 더하기 0까지 총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걸 더할 때 물론 첫째 항이 n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쌤은 이거를 첫 번째 항을 n 더하기 0, 두 번째 항을 n 더하기 1, 마지막 항을 n 더하기 n으로 해석하면 뭐가 편하냐면 전체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1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n은 n 더하기 1개 있고 0은 더할 필요 없으니까 1부터 n까지 합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차수열 합 없이도 이 결과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겠나? 그리고 아까 합의 모양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맞게 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항상 시그마는 더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 했는데 얘를 역수로 바꿔서 지금 더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야 부분분수 분의 모양이 나오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게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분의 2) 얘는 시그마의 소고 중에 순차 소고,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직접 나열하지 마시고 인접한 두 개 항이잖아. n 플러스 1 차이 나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가운데 있는 거 싹 사라지니까 저 괄호의 첫 번째 항이 앞에 거하고
저 괄호의 마지막 항이 뒤에 것만 남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빨리 연산을 하세요. 그럼 3분의 2 하고 첫 번째 항은 1일 거고 마지막 항은 21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21분의 20인 거죠. 이해되죠? 네. 63분의 40이니까 P 플러스 Q는 103이다. 이렇고요.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도 예외가 없이 성립을 했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초반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외 없다고 생각하고 합을 구한 다음에 초반에 발생한 예외만큼의 뭐 합차를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외 없이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분수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예외가 발생하는 게 초반에 한 개, 두 개 정도의 항이니까 예외 없다고 치고 일반항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만 맞춰주면 돼요. 이게 전력이 딸려서 이거 돌면 한 번씩 꺼져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내가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이거 지수함수에 관한 식이고 우변이 1이니까 왠지 우변이 0일 때랑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잖아. 문제 되는 사람이 여기다 0을 써도 답은 똑같단 말이야. 0을 써도 답은 똑같잖아. 근데 0을 안 쓰고 왜 굳이 왜 2를 썼냐 이거야. 2를 니네가 왼쪽으로 옮겨서 말아먹길 바라는 거지. 그지? 그런 생각을 좀 하라고. 그렇구나. 그러려면 지수함수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주도적으로 풀이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64번.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야. 그러면 등차수 A에는 어떤 자연수의 항으로 시작해서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점점점 값이 감소해가지고요. 어느 순간 음으로 바뀌어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야. 이건 중요해요.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양의 항이잖아요. 근데 공비가 음의 정수이면 뿔마 이렇게 한다니까 등비수의 짝수 번째 항은 무조건 음수인 거죠. 홀수 번째 항은 양수인 거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밑에 보시면 막 절대값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공비가 음의 정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짝수 번째 항이 음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조건 이게 식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식을 잘 가공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둘을 빼고 싶은데, 왜냐면 그럼 AN 날아가거든요. 그럼 뭐만 남아요? BN의 절대값에서 BN을 뺀 것만 남죠. 근데 BN의 절대값과 BN이 일치한 건 누구예요? 양수잖아요. 즉 홀수 번째 항은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빼게 되면 날아가서 0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둘을 빼게 되면 짝수 번째 항의 2배만 남는 거죠. 그죠? 짝수 번째 항의 2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0이라는 얘기예요. 내 말 맞지 않니 얘들아? 맞아요? 네. 짝수 번째 항을 부호 바꿨을 때 2배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4 이게 20이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해가니? 이해가지? 그 다음에 B2는 BR이고 B4는 BR 세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BR 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예. 자, 이렇게 처리하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첫째 항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20을 보고 첫째 항과 공비를 맞추란 얘기예요. 지금 다른 식을 또 찾으란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5, 4, 20, 12, 20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맞추란 얘기야. 근데 직관적으로 그냥 딱 생각이 나면 그냥 쓰시면 돼요. 첫째 항이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B가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들면 뭐 노가다 뛰셔야죠.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번 해보면 그냥 알죠. 따라서 B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 제곱이 될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진짜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다고요? 라고 하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 해설지를 보면 순차 접근하잖아요. 뭐가 이럴 때 이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되고. 이거는 진짜 안 되는 학생들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순차 접근을 계속 훈련하시면 안 돼요. 답지처럼 풀면 안 되는 게 그런다는 얘기예요. 답이 될 것 같은 걸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만약에 틀렸다면 다른 것을 또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최소한 내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시도에서 답이 되는 걸 한 번에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덤비는 거지, 뭐 그냥 순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열 B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B에는 확정이 됐다는 말은 이제 개꿀인 거죠. 왜냐하면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가 조건에서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죠. 얘는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니까 마이너스 2의 다섯 제곱이죠? 그러면 1 플러스 32가 되겠네요. 33이요? 22에 이게 20이라는 얘기는 가에 의해서 이게 5란 얘기거든요. 근데 등차수열의 특징은 가운데 있는 항이 전체 항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럼 A3가 전체의 평균일 텐데, 맞아? 전체의 평균을 5배 했을 때 5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3가 얼마다? 1이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A4는 0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사실 0보다 작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혹시 마이너스 1이면 0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마이너스 2부터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음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달 2번 이용해 볼게요. 뭐 하고 싶냐? Bn의 절대값이 공통이니까 둘이 빼보면 An의 절대값에서 A를 뺀 게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B4부터 음이 될 수 있다. 0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붙여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냥 음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예. 그걸 이용해서 얘 둘이 그냥 순수하게 빼보면 A1 절대값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절대값 마이너스 A2 더하기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생각 못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예. A4 절대값 마이너스 A4 그리고 A5 절대값 마이너스 A5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A3까지 A3가 1이었으니까 A1과 A2는 양수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 될 거니까. 이해하시죠? 네. A4부터 음수라고 그냥 치고 그럼 A4와 A5의 합의 2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81에서 67 뺀 얼마? 67, 81 빼야 되긴 한데 아무튼 뭐 중요하진 않고 14? 그죠? 예. 그래서 부호 바꾼 거 A4와 A5를 더하면 2A 더하기 7D거든요. 2A의 부호를 바꾸면 얘가 얼마다? 7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두 개 있었을 때 14니까. 이해되죠? 네,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첫째 항이 자연수다. 그 다음에 공차가 음의 정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냥 숫자를 맞추시면 되거든요. 근데 봐봐. 이 항이 7을 인수로 갔지. 이 항도 7을 인수로 갔잖아 얘들아. 그럼 이 항도 7을 인수로 가져야 돼. 안 그런 방법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눈치를 잘 보라고. 알겠지? 그럼 2A가 7의 배수라는 얘기인데 A가 7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물론 14일 수도 있죠. 근데 7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네. A가 7이다. 그럼 D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마3 나와요. 그럼 A3까지는 A3가 딱 1이죠. 그죠? A4부터 음이 되죠?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겠죠?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0이 됩니다. 아예 괜찮다. 다 끝났어요. 물어본 게 A7 더하기 B7이잖아요. 네. A7은 마이너스 11이고요. 네. B7은 128이니까 117. 이게 답이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풀 줄 안다고 하면 그렇게 긴 풀이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숫자 바꿔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냈고요. 심지어 최근 기출에서 내신으로 낸 학교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기출에서 또 나올 수도 있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5번.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가 그 22년도 수능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뭐랄까 수학적으로 좀 감각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 주로 문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애들은 진짜 막 복잡하게 식을 써가지고 막 어찌어찌 겨우 풀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이랬는데 이과 학생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뭐였냐면 어떤 반응이었냐면 21번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예요? 21번이 1분 만에 풀렸는데? 막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2등급 필더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답률이 꽤 높았다는 얘기야. 21번인데 그럼 왜 이게 정답률이 높을 수 있었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접근했지 논리적으로 순차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건 진짜 직관적으로 풀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문제 해석해 볼게요. A1의 절대값은 2예요. 그러니까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의 절대값의 수열이 어떤다는 얘기냐면 지금 공비가 2인 등비수를 대가 첫째 항도 2고 공비도 2다. 그런데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14다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냐면 AN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데 나는 AN의 절대값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 그러면 AN의 절대값의 수열은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2의 9제곱, 2의 10제곱까지만 쓸게요. 왜냐면 다 조건이 뭐냐면 지금 10개의 항의 합이잖아요. 근데 AN의 절대값을 어떻게 AN으로 바꿔요? 이 부호가 바뀌어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AN은 얘랑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것들이 중간중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만 부호를 바꿔가지고 더했을 때 10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4겠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 되게 쉬운 얘기야. 근데 얘는 무조건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2의 10제곱 나머지를 다 더해도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의 10제곱이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다 더했을 때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이걸 이진수로 보면 더 쉽다고. 물론 그게 안 되면 첫째 항 2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셔야죠. 그러면 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거든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더해볼까? 2의 1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2의 10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게 9개 다 더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더해봐야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 14를 보고 A10은 무조건 음수야. 이 생각을 또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알았니? 자,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2의 1제곱부터 2의 9제곱까지 모조리 더해보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10번째 항이 음수라고 할지라도 이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더 필요하죠. 자, 얘를 보고 A10이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라도 마이너스 12가 더 필요하구나. 이 부족한 마이너스 12를 어디서 가져올까의 문제이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수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더블을 넣게 됩니다. 원래 양수였던 게 음수로 바뀌게 되면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왜 더하는 관점이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6만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죠. 원래 더하는 값이었는데 6을 부호로 바꾸게 되면 6을 빼게 되니까 실제로는 12가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아, 그럼 부호 바꿨을 때 6 되는 게 누구야? 얘하고 얘야.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야? 소름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5 6 7 8 9 마이너스 2의 10제곱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홀수 번째 항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얘만 더해서 답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게 678이에요. 답 안 쓸게요. 답 안 더할게요. 알았니?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더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걸 플러스 2라고 봐. 그럼 첫 장이 2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를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4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예. 즉 굳이 더한다면 4-1분의 2 곱하기 4의 다스제곱 마이너스 1 빼기 4 하시면 되고요. 이게 682 마이너스 4여서 답이 678 이렇게 된다고. 가끔 고등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 이게 이제 직관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선생님 이런 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부정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수학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렇게 푸는 게 어려운 문제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싶을 때 논리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수학을 뭔가를 깨닫기 때문에 논리적 접근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사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남에게 설명하기 껄끄러운 풀이라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풀이로 항상 정답을 얻어낸다면 그거 맞는 풀이인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해보시고 그게 좀 안 됐을 때 이거 내 머리로 해결하기 힘든데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니? 그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와, 심각 쓰네. 열심히 해야지. 자, 열심히 할게요. 166번은 여기 아주 좀 재밌는 문제죠. 그지 않니? 맞아? 네,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정말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글씨 잘 보이죠? 그죠? 네. 봐봐요. 이제 물론 이런 생각을 해야만 이 문제가 쉬워지는 거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야만 이 문제가 쉬워지는 거긴 한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크게 그려줄게. 크게. 왜냐면 얘가 지금 n 플러스 5를 얘기하는데 n 플러스 5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야. 맞아? 이 정도 n 플러스 5라고 할게. 자, 여기가 0,n 플러스 5야. 여기는 문제에서 요구한 위치가 아니에요. n 플러스 5,0이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격자를 그릴 건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정확한 격자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만 깨달으면 되냐면 보시면 알아요.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머릿속에 격자를 그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저기 n 플러스 4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주목하세요. 지금 형광펜에서 제가 마킹한 부분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겠지. 왜냐면 여기가 n 플러스 4일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삼각형의 내부의 한 꼭지점이, 그러니까 자연수가 모든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삼각형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x축이나 y축에 붙은 건 안 돼요. 자연수가 아니고 내부도 아니에요. 제발 이해되시죠? 경계에 포함되면 내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부라고 하면 경계에 닿으면 안 돼요.
그럼 봐봐. 이런 거 되겠냐? 아이고. 이런 거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됩니다. 왜냐면 파란색 선에 닿았고 바깥으로 물론 삐져나가기도 했잖아요. 삐져나가기도 했는데 제가 왜 n 플러스 5일 때 그래 놨겠어요? n 플러스 5일 때도 안 돼요. 한 꼭지점이 저기 닿았잖아요. 경계 위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1차이 난다는 게 선생님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마지막에 이 삼각형을 보더라도 원래 안 됐고 지금도 안 돼요. n 플러스 5여도 안 되고 n 플러스 4여도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n 플러스 4라고 적혀있지만 n 플러스 5라고 자꾸 문제를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가장 큰 차이가 발생했을 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앞에는 다 차이가 없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하.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걸 상상해서 저기가 n 플러스 5일 때도 어차피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지? 예. 그러면 되는 것만 헤아려 보면 여기부터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부터. 여기도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해되니 친구들? 자,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개수를 셀 때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잘 봐.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5였잖아. 여기 n 플러스 4지. 여기 n 플러스 3이야. 여기 n 플러스 2잖아. 여기가 n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격자 안 그리고. 그러잖아. 근데 그 꼭지점 근처에만 조금 그려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꼭지점 근처에만 좀 그려보면. 왜냐면 기울기가 1인 거에 가지고 문제를 사실 풀 수 있다는 뜻이니까. 기울기 1인 상태에서 격자 채우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1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나? 여기도 1이죠? 그럼 이게 딴 거 여기 무조건 뭐예요? n 플러스 1인 거지. 이제 기울기 1로 림 풀기로 했잖아. 똑같은 위치가 될 거 아니야. 설마 맞아 안 맞아? 예. 여기가 n 플러스 2 한쪽만 제대로 그리면 이쪽만 제대로 그리면 선대칭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단 말이야 이제. 됐죠? 예.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 상관없어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밑에는 여기 지금 한 개잖아. 이 밑에는 두 개겠잖아. 여기 한 개씩 늘어날 텐데 기울기 때문에 한 개씩 늘어나는 거죠. 원래 기울기가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자고 했으니까 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1 증가 1 감소. 기울기 마일이니까 1 증가 1 감소니까 저 정사각형 한 개씩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몇 개인지만 세면 되죠. 그럼 여기 이쪽이 1이다를 기준으로 세면 이쪽이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몇 개다? n 플러스 1개란 얘기잖아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에 불과한 거예요. an이. 물론 이 생각하기가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얘기했잖아. 그러면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또 시그마를 하라는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2분의 1구나. 얘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쌤이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겠어요? 저게 시그마를 전개해보면 1 넣었을 때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인접한 자연수의 곱이합인데 1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원래 1 곱하기 2로 시작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 알아요?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얘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인 거 알잖아요 다.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인접한 자연수의 곱이합이에요. 저게 인접한 자연수의 곱이합인데 이 공식이 못 쓰는 이유가 얼마부터 시작해요? 2 곱하기 3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버렸어? 항의 개수를 1 늘려가지고 1 곱하기 2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9개를 더했어요. 거기서 1 곱하기 2인 2만 빼면 원래 시간하고 똑같겠죠. 쌤아 이해되니? 공식이 있으니까. 물론 저 전기에서 푸셔도 됩니다.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해야
이 공식이 필요한 순간 잘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하시면 164 나오고요. 이것도 의도가 보이잖아요. 진짜 어렵게 만들고 싶었으면 여기가 n 플러스 4가 아니고 뭐 n이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수 차이가 확 나게끔 이렇게 줬을 텐데 n 플러스 5일 때하고 사실 아무 차이 없는데 이거 알아? 이게 묻고 싶은 내용인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알겠죠? 네. 자, 다음 167번 이런 건 맞춰야죠.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냥 여기 같이 묻어놓으면 다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아이씨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이런 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아니 선생님 별 3개예요. 뭐가 쉬워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쉬워요. 볼까요?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 개수라고 했는데 지금 무리함수에 자연수 K는 무리함수를 자연수 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K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0,0을 지나지만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K가 작을수록 아래쪽으로 지나가겠죠. 타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하고 두 개를 보면 K가 이 범위에 있게 되면 무조건 얘랑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K를 찾으면 되는데 K라는 거 뭐냐면 X좌표에 제곱근을 씌워서 분모해 놓고 그러니까 X좌표의 양의 제곱근 분의 Y좌표 이게 K예요. 이 상태를 보지 마시고 K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때 K 얼마겠냐? N 제곱, 4N 제곱 지나니까 N분의 4N 제곱이니까 4N 아니니? 그죠? 예. 네. 이때 K는 얼마겠니? 2N분의 N 제곱이니까 2분의 N이겠다. 이해됩니까? 결과적으로 K라는 놈은 2분의 1 N보다는 크거나 같고 4N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자연수 K의 개수니까 여기서 개수를 해야 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있긴 있는데 좀 불편해요. 왜냐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왼쪽 끝값이요 분수일 수도 있고 자연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똑같이 자연수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 뺀 다음에 1 더하면 끝이잖아요. 이해돼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왼쪽이 만약에 2분의 얼마 형태의 분수라면 거기에다가 1 더해서 자연수 만들어서 4n에서 걔를 뺀 다음에 1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수의 분류를 처리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봐봐요. n이 홀수였다고 합시다. 이걸 제가 편의상 2m-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m-를 진짜 n에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m-2분의 1 맞니? 그리고 k 그리고 8m-4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했죠? 여기 어차피 분수니까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2분의 1 더한 것부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8m-4에서 m을 뺀 다음에 1 더하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럼 7m-4예요. 그럼 a2m-1은 7m-4입니다. 두 번째, n이 짝수여서 2m이라고 하면 m부터 8m까지잖아요. 그러니까 a2m은 7m 플러스 1인 거죠. 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A5면 M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3 넣으면 되죠? 7, 3, 21 마이너스 4니까 15가 아니죠? 그죠? 17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7이냐? 이건 인접한 두 개의 항의 차가 7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잖아? 네. 근데 얘도 공차가 7이고 얘도 공차가 7이기 때문에 이 7은 참이죠. n이 짝수든 홀수든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개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홀수 번째항에서 홀수 번째항을 인접한 걸 뺀 거고 짝수 번째항에서 짝수 번째항을 뺀 거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디귿은 10개 더해봐라는 얘기인데 10개 더할 때 어떻게 더하면 효과적이겠니? 10개 더하란 말은 사실은 짝수 10개랑 홀수 10개 더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5개씩, 미안해, 5개씩. 그러니까 m은 1부터 5까지 해놓고 얘를 더해서 14m. 여기 7m-4가 아니다. 여기 4만이냐? 그치? 7m-4에서 1 더해야 되니까 7m-3이에요? 4 아니에요? 네. 그럼 14m-2 됩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14 곱하기 1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거든요. 200 딱 나와요.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가? 에서는 약간 의문이고요. 네. 69, 70, 71 세 개는 다 어려운데 68도 쉬워요. 68까지만 보고 우리 잠깐 쉴게요. 68 봐도 되죠? 네. 자, 유리함수. 오! 기억나? 지금 보면 시그마를 시키고 있거든.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시그마는 언제 물어본다고 했어? 더할 수 있을 때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더할 수 있는 시그마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내가 더할 수 있는 시그마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그 중에 뭔가를 보고 더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더할 수 있는 시그마 뭐예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맞아?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곱하기 K 플러스 1, 시그마 K의 세제곱 있고요. 그리고 부분분수 분해, 그리고 근호를 유리화해서 소거하는 형태가 있고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의 약분을 이용해서 소거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했던 게 있죠. 뭐? 분수함수의 점대칭.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니까. 막 문제 보자마자 쌤 아는 거야. 뭐 유리함수라고? 시그마라고? 아, 이거 분수함수의 점대칭 문제구나. 자, 분수함수의 점대칭 어떻게 푸는 거냐면 보세요. fx가 지금 가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진분수를 고칠게요. 2x만 15분의 분자 신경 쓰지 마시고 점근선 이용해서 4 분리하세요. 그리고 역으로 통분해 보시면 8x 나오고 마이너스 60 나오잖아요. 맞아요? 8x 해야 되니까 60인 거니 얘들아? 맞아, 맞아. 이런 형태죠. 얘는 누구의 대칭이냐면 2분의 15,4의 대칭이잖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AN이 FN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첫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이 14번째 항의 합이 얼마다? 얘 2배인 8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되겠니? 아니 뭐가 이해가 안 되니? 봐봐. 얘가 x는 2분의 15고 얘가 y는 4인데 여기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분수함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AN이 FN이라고 했으니까 이 연속된 곡선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점만 선택하는 거야. 근데 A1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여기 A1이 있다. 그러면 점대칭 때문에 이렇게 가서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A15가 있는 거예요. AN은 FN이니까 Y좌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수순 내려봐요.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기랑 길이 같을 거기 때문에 저 A15라는 놈은 4에서 저 길이만큼 올라간 값이고 A1이라는 놈은 4에서 길이만큼 내려온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짝을 지어서 더하면 무조건 4의 2배인 8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돼요? 분수함수의 점대칭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냥 문제 보자마자 저는 알아요. 맨날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걸로 더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와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아 분수함수의 점대칭을 이용할 수 있군. 이건 늦어요. 보자마자 분수함수의 점대칭으로 더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야 시험 빨리 볼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냐 아가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